예, 도형의 닮음입니다. 도형의 닮음인데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해.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온도도 체감 온도라는 게 있잖아. 맞아요? 계속 한 영상 10도 정도 되다가 갑자기 영하 5도로 떨어지면 엄청 춥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계속 영하 8도 정도로 유지되면 사람이 적응을 해서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3학년 2학기 내용이 훨씬 어려워. 내용은 어려운데 학생들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이 제일 어렵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해요. 느끼기에. 근데 그런 어려운 거가 들어가는 게 뭐야? 닮음서부터예요. 내심하고 외심도 좀 어렵긴 해, 사실. 내심하고 외심도 실제 문제 풀어보면 조금 어렵긴 한데 닮음 쪽 들어가면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 보면. 근데 미리 얘기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닮음 쪽에서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오잖아, 그자? 전부 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였었지? 비례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넌 알고 있었어야 돼. 응? 네. 굉장히 많은 공식들이 나오는데 그 공식 외우기 싫잖아? 그럼 비례식 잘 세우면 돼. 전부 다 비례식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몇몇 가지는 내가 외우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왜? 외우는 게 좀 더 문제 푸는데 편하다 그럼 외우라고 해. 근데 언제나 학생들이 외우면 까먹잖아요. 왜? 외우지 않아도 될 만한 공식은 차라리 비례식 세우는 걸 연습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문제 푸는데 외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되는 공식을 외우라고 합니다, 내가. 됐습니까?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도대체 닮음이라는 게 뭔가?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얘기를 할 때 삼각형의 성립 조건하고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거 두 가지를 분리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성립 조건은 뭐야? 초등학교 때는 그 두 개를 뭉뚱그려서 배워요. 아무렇지도 않게. 성립 조건은 아직 삼각형이 안 그려져 있는 상태야. 안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변 3개의 길이나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나 한 변 길이와 양끝각을 알면은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라는 거고, 성립 조건은. 그 다음 합동 조건은 이미 삼각형 두 개가 그려져 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다.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같으면 합동이다. 한 변 길이하고 양쪽 끝각이 같으면 합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말이지.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둘이가. 자, 이제 닮음으로 넘어오면 뭐냐? 삼각형 두 개가 일단 그려져 있는 상태야. 그려져 있는 상태인데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닮음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라는 거예요. 그럼 닮음이라는 게 뭔지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닮음이 뭘까요? 합동은 알아.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거죠. 그게 합동 아니겠습니까? 모양은 이미 완전히 똑같은 거? 맞아? 그러면 닮음은?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다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다른 거예요. 책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특별하게 뭐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서 뭐 꼭 알아야 된다고 해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그런 것은 아닌데,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게 다른 도형과 합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뭐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다른 거, 그런 걸 닮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얘네도 이제 대응점, 대응각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해요.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얘를 A, B, C, 얘를 D, E, F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말 그대로 얘네들이 닮음이라면 얘하고 얘하고 대응각, 얘하고 얘하고 대응변, 뭐 얘하고 얘하고가 대응점 뭐 이래요. 닮으면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닮음 조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기 시작하자고. 이제 닮음 조건서부터 봐. 합동하고 거의 비슷해. SSS 닮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걸까? 얘는 기본적으로 변 길이는 달라. 그럼 뭐가 같아야 되는 걸까? 만약에 얘가 3이야. 근데 얘가 6이래. 그럼 B가 얼마예요? 1대 2죠? 얘가 4면은 얘가 8이어야 돼. 얘가 5면은 얘가 10이어야 돼. 뭐야? 1대 2, 1대 2, 1대 2. 이게 싹 다 맞아져야 된다고. 뭐?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변의 길이 B가 같아야 돼요. 그걸 SSS 닮음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또 있겠죠?
SAS 닮음. 뭘까요? 두 변의 길이 B와 그 끼인각. 합동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아, 근데 끼인각이 1대 2여야 될까? 아, 만약에 여기가 60도인데 여기가 120도면 모양이 달라지죠? 변 길이 B는 같은데 끼인각 크기는 똑같아야 돼. 각 크기는. 됐어요? 예. 꼭 끼인각이어야 돼. 사이에 들어가 있는 각. 됐니? 이걸 뭐 SAS 닮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하고 A는 뭐 약자인지는 알 거야. 어? 합동도 해봤으니까. 마지막. 원래 합동에서 뭐 있었어? ASA 합동 있었죠? 닮음은 AA 닮음입니다. 변 길이는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닮음에서. 뭐, 두 삼각형이 있을 때 어느 각이든 상관없이 각만 두 개 똑같으면 뭐야? 닮음이 돼준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어? 변 길이가 필요가 없는 건 크기가 달라도 상관없기 때문이야. 됐니? 네.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왜?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보다 두 가지만 얘기하고 닮음이라고 얘기를 해보는 게 편하잖아. 근데 AA 닮음이라고 주장하기가 어렵고 조건이 부족하다 보면 얘나 얘를 쓰는 경우도 있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명을 할 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닮음에 대한 모양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지금 닮음이다. 삼각형 A, B, C라고 썼으면 왼쪽 삼각형 기준이라고 그랬지. 오른쪽 삼각형 어떻게 써야 돼요? 대응점 순서대로만 써야 되죠. 그래서 왼쪽에 기준 삼각형이 될 수 있는 대로 알파벳 순서, 오른쪽에 비교당하는 삼각형은 뭐? 알파벳 순서 필요 없어. 무조건 대응점 순으로 써주는 거야. 됐습니까? 아주 문제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런 거 틀리게 해놓고서 틀린 거 찾아라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닮은 기호는 뭘까? 이거예요. 삼각형 DEF라고만 써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제발 이렇게 좀 쓰지 마. 이렇게 좀. 아, 진짜야. 주관식 쓸 때 이렇게 써가지고 감점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쓸 때 뭘까? 닮음이 영어로 뭐야? 시밀러. 맞아? 앞쪽 S자 따가지고서 그냥 S라고 쓰면은 도형의 꼭지점 알파벳하고 헷갈릴까봐 옆으로 눕힌 거야 그냥. 정말 유치찬란하죠. 정말 간단하고. 맞습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세워봐 90도. 그럼 이건 S자가 맞잖아. 이건 세워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E자인지 Z자인지 여튼 간에. 제발 이렇게 좀 쓰지 말고 똑바로 좀 쓰라고 이렇게. S자 옆으로 눕힌 거니까. 됐니?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일단 닮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자, 지금은 평면도형에 대해서 평면도형 닮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얘네 둘을 밑면으로 사용을 하고 높이까지도 삼각 기둥을 만들었는데 높이까지도 1대 2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입체도형도 닮음인 입체도형이 됩니다. 높이 B까지도 닮음 B하고 똑같다면. 됐니? 예.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닮음 조건 세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요번 단원에서 가장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 일명 엎어뜨려놓은 직각삼각형. 엎어뜨려놓은 직각삼각형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공식이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식 외우기 싫으면 뭐 하라 그랬어? 비례식 잘 세우면 돼. 비례식 잘 세우면 돼. 외우면 좀 편한 것도 있기는 한데 일단 봐봐요. 외우기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얘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 이거를 H, 그 다음 요만큼을 X, 요만큼을 Y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끊고 가도록 하죠.